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속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산신도시 이 택배 논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버 택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실제로 실버 택배가 그러니까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오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주 강력하게 실버 택배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오창익 국장님.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그 소상히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실버 택배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이 일,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일 때문만은 아닌데, 그 어르신들이 좁은 구역에서요. 네.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네. 그 택배 사각지대, 이를테면 뭐 짐을 쌓아둘 데가 없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다니니까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들,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네. 해서 뭐 택배차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상황의 대안으로서 어르신들이 이 가까운 거리를 택배를 배달해주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운동도 하고 또 용돈도 좀 버시고 네. 그다음에 택배 때문에 골치를 썩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보자. 뭐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그 택배 대란이라고까지 불리는 쟁점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나왔고요. 또 실제로 실버 택배를 하는 아파트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반갑게도 정부가 덜컥 그거를 받아주셔가지고 네.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좀 이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늘 백지화된 건 네, 아시죠? 백지화 됐죠. 근데 이거는 실버 택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버 택배라고 하는 제도를 왜 나라에서 나라 돈을 써가면서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느냐 이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실버 택배가 대안으로서 얘기된 것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실버 택배를 하게 되는 노인 어르신께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돈을 지원해 주는 반반입니다. 그렇죠. 지방정부 반, 국비 반. 네. 네. 그리고 또 그 해당 아파트나 뭐 이용하는 곳에서 또 반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틀로 보면은 그 택배 회사에서 반,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으로 반. 근데 세금으로 반이 지자체 반, 국비 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결국은 특정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네, 저도 그 지적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러면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그 산동네 같이 사실은 이게 택배가 사실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도 많거든요. 현재 물론 우리나라가 아파트의 비율이 많긴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신도시는 이제 그 차 없는 아파트를 1층에 지상에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기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럼 우리 아파트에 사는 노인분들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냐? 뭐 이런 얘기가 다 합쳐지게 되거든요. 바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펴갈 건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당연히 이 새로 고침 진행을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세금이 투입되는 거 반대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밝혀주셨고 오창익 국장 아니 세금이 투입되는 게 반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금 투입돼도 돼요. 다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그런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투입해 준다고 하면 다른 기존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데가 그러면 혜택이 없으면 여기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기준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전체적으로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기준을 먼저 만들어서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뭐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높지 않은 곳이라던가 이런 곳을 먼저 한다. 그럼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또 그 2단계로
다른 아파트, 낡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 예. 수긍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라가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시민들의 그 감각이 정말 빠르고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오 택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왜 다산 아파트만 다산 신도시만 그렇게 가느냐. 정부가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향을 잡아준 거고 예. 천만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도 바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마자 며칠 안에 바로 그 꼬리를 내리다시피 잘못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그 주장이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건 뭐 바람직한 거라고 네.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정부가 만능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놓친 게 있었고 좋은 일이니까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그다음에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부담하는 절반 빼고 그 나머지 절반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그 부담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또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데 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남양주시거든요. 네. 남양주시에 뭐 진접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대규모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다산 네. 신도시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골고루 하고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네. 또 이런 곳까지 골고루 갈 수 있는 거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그러나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예산 집행이라면 이건 똑같은 문제 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게 뭐 지자체의 세금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뭐 일정 금액을 주는 지원해주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런 걸 사용하는 거 네. 그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을 반드시 뭐 지자체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돈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요점은 그게 아니라 지자체든 중앙이든 택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시켜서 받는 그건 개인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일 텐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네. 지금 특정하게 원포인트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들도 다 좋고 국토교통부에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런 건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도 좋지만 네.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지적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건지 왜 이렇게 생각이 즉시적이고 좀 약간 제가 보기엔 짧은 건지 네.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뭐 마냥 기다리면서 천천히 생각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뭐 무조건 뭐든지 자기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즉시 뭔가 대응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의 관료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취지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어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취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간접 지원.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써 어떤 지원과 동시에 어떤 그 결과물, 뭐 도시 지원 사업의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환경에 이렇게 이제 그 좋게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국가 예산이든 지자체 예산이든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환경미화 사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환경미화 사업의 결과물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이 향유하는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게 뭐 내 집 앞 골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네. 도로거나 이렇게 공공의 장소,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공익으로 귀결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문제잖아요.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맞춤형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는 나라의 돈이 그렇게 맞춤형 지원을 해줄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정책은 그 본질이나 취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의 혜택을 앞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원포인트 특혜만을 주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문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4708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내야죠.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7329님 세금은 안 돼요. 택배회사하고 주민들이 돈 걷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TBS 앱으로 이 네오땡땡님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세금 지원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죠.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분. 네, 전당이 아니라 전당분님이십니다. 예술의 전당분님. 실버 택배는 택배 회사와 해당 아파트가 협의해야지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지원으로 나설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왜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삐딱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그럼 한번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몇몇 그 자치단체에서 걸어갔습니다. 청년 펀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청년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그 통장을 만들면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겠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도 어떤 거냐면 공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얹어가지고 만기가 돼서 찾으면 어디에 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인이 그냥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그거는 청년이라고 하는 일반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건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토부도 오늘 발표하면서 그 실버 택배의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네. 왜 반말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장문이 반말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문이니까 아니 저는 네. 그 관공서가 존댓말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청년 뭐 배당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예산을 책정하고요. 네. 그다음 시의회나 뭐 도의회나 또는 국회를 통과하고 그러면서 수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편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네. 그러나 이번 실버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실버 택배라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나섬으로써 실버 택배라는 걸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우를 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관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됐던 어떤 분이 뉴스를 보시다가 야 저거 이렇게 그거 좋은 아니다 한번 해봐 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안에서라도 아니 근데 사실 수기 과정이 있었어요. 실버 택배는 그 전에도 있었죠.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산 신도시 문제를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발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그 정도도 예측 못했다는 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실버 택배가 공익적이냐 아니냐 하면 택배 업체를 생각하면 공익적이지 않고요. 택배를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도 별로 공익성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공익적인 겁니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참여할 여지는 있는데 가장 부족했던 건 농리나 숙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인분들에게 실버 택배를 뭐 이용하면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줄 때 우리가 좀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죠. 그럼 박수 받을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버 택배는 그 해당 아파트 내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시킨 물건들을 받는 거고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그런 남는 노동력을 좀 이용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처럼 뭐 한 세대당 1,000원씩 내지는 뭐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투입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국세로 25% 부담하고 근데 이런 식이었잖아요. 바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택배 회사에서 어떤 반론을 폈냐면 택배 회사에서 내는 돈이 결국은 그 주민들이 그렇죠. 지불하는 택배비다. 소비자들이 결국은 전가가 되겠지만 그 소비자는
그래도 오케이. 나는 이 물건을 택배를 받을 테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오케이 하고 물건 주문하겠어라는 게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칭 펀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민간의 사업 주체가 예를 들어서 그 종잣돈이든 사업 자금을 투입을 하면 정부, 그러니까 공공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투입을 해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도 그런 방식이죠, 사실. 자, 자, 이런 그 매칭 펀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도 거기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와 지금 만약에 이 실버 택배를 비유를 하면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택배비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는 없느냐라는 거죠.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비교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얘기는 다산 신도시의 실버 택배를 뭐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한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인 것이고 네.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뭐 펀드나 뭐 매칭 펀드 관련된 내용은 그 특정한 곳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얘기를 해서 맞으면 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접근법의 문제라는 절차의 문제라는 걸 제기하시는 겁니까?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실버 택배의 지금 다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의 문제점은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나는 노인 일자리를 뭐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싫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닐 텐데 네. 왜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원포인트 혜택처럼 혹은 원포인트 솔루션처럼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이걸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잖아요. 네. 지금 뭐 7880님. 노영희 변호사께 질문 주셨는데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실버 택배 좋죠. 하나 국민 세금 투입은 안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노영희 변호사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이 저겁니다. 네, 그리고 9585님은 택배 차량이 아파트 내로 진입이 안 되면 도서지역처럼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추가금으로 실버 택배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실버 택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네. 2,000명이 넘는데요. 네. 단지는 88개의 단지고요. 이미 다산 신도시 국토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면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걸 왜 정부가 쓸데없이 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논의를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다산 신도시 건 말고 네. 문제없이 진행되는 실버 택배 사업과 거기도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럼 다산 신도시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노 변호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예산 투입 방식이냐. 그거는 정부가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1년 예산이 429조 원인데 네. 정말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 적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싫다고 주권자들이 의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로서는 경청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유보하고 철회하고 다시 한번 다듬어서 보겠다 하고 오늘 그 국토부에서 냈던 입장문이라는 게 3가지로 돼 있는데 두 번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죄송하다 불신을 철회했다 잘못했다 철회해야 한다 이거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실버 택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지하 주차장 층고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 나가겠다. 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가 꼭 해야 될 그렇죠. 일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하라는 문제, 해야 될 문제 또 법이 자기에게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이제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이미 국토부에서는 입장이 나왔어요. 100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문제죠. 현재 진행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원칙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이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원칙은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창익 국장님이나 노영희 변호사께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국민이 피같이 그러니까 낸 세금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쓸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여기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아니니까 끝난 걸로 치고. 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의 일자리 창출 내지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면 가져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정성, 형평성 이야기하는 것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예산의 한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적 지원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원칙이 성립돼야 되는가. 그렇죠. 남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아니, 저는 원칙이 우리 헌법에 다 제시돼 있다고 봐요. 네. 헌법 34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네. 뭘 하냐면 일단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증진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국가가 챙겨야 될 분들은 하나씩 검명하는데 첫 번째가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노인, 어르신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국가가 사실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공정하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 아니요. 제가 지금 네. 드린 질문은 그 취지가 아니고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국한이 되는데도 그러면 모든 노인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수혜 대상도 극히 일부의 노인으로 한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노인을 선별을 해서 어떤 사업에 해야만이 이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공공성에 부합되는 것이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일이 필요한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일이 네. 필요한 노인 능력 아니 무슨 소리가 네. 근데 능력이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뭐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폐지 줍는 분들도요, 자기 동네에서 안 하시고 옆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노동을 천시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분들, 실베 택배라도 자기네 단지에서 하겠다는 분들은 돈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와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마냥 여러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지금 같은 논란을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제 앵커님은 우리 이제 논의를 좀 이끌어내고 다양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악역을 자청해서 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여러 가지 네.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살려서 대답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뭐 누구에게 혜택 주는 것을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누굴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물론 대강의 기준은 있겠죠. 가난한 네네. 사람, 힘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다 택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누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던 정리를 해 나가서 그렇죠.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얘기해야 되고요. 네. 지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공익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펼쳤는데 공익사업의 결과물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아파트 입주민이다. 그럼 이건 용납 안 된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자로 국민이라고 바로 거기죠. 그 말이 그러니까 맞죠. 공론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만을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왜 여기 예산 투입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물론 우리 전체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식의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등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어떤 식의 차등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냐 그동안에 아직 안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 그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바로 거기서 그 대원칙을 잡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먼저 무턱대고 우리가 해결해줄게라고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 거잖아요. 불거지니까 그냥 반창고 그렇죠. 붙이는 식으로 약간 계몽주의적 태도랄까 정부가 나는 옳다 뭐 이런 태도 나는 좋은 일을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선의이어도 네. 지금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 선의여도 시민들은 공정한 절차를 원하고 네. 선의여도 충분한 논의를 원하는 게 이를테면 촛불 이후의 시민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정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렇죠. 수기 좀 하자. 네. 이건가요? 네. 그럼 그 주체는 누군가요? 아니 정부가 일단 판을 깔고요. 네. 일단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인터넷 사이트라도 열거나 페이스북이라도 좀 의견 좀 주세요라고 열고 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면 실제로 그걸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해야죠. 남양주시도 하고 네. 또 남양주시 뭐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할 만한 주체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함께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처럼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려다 욕먹는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일 하려고 한다는 의도만으로 모든 게 통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그리고 거죠.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정보가 있어야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새로 고침 대한민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수고하셨고요. 네,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